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수의 공중보건학 강의를 맡게 된 천정환 교수입니다. 모두 반갑고요. 네, 이번에 새로 임용이 돼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과 그 공중보건학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번 한 달 동안은 아마 웹상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중보건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 뭐 공중보건학 개론, 그다음에 공중보건학의 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름은 천정환이고요. 연구실은 스포토피아, 이름이 어렵죠. 216호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피스 번호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고, 일단은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전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건국대에서 수의학과에서 학사랑 박사를 모두 마치고 미국 FDA에서 포스트닥을 한 2년 반 정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대학 동물병원에서 연수를 좀 마치고 최근까지는 광양에 있는 전남 광양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임용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약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이게 안 넘어가는구나. 강의 계획은 일단은 강의는 지금 공중보건학이 2분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주 화요일 2에서 4교시 및 6에서 8교시로 돼서 일단은 그 내용 이제 녹화하고 이제 올리는 시간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수업은 뭐 강의 계획표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론이랑 실습이랑 합쳐서 이제 3학점이 되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습 수업이 지금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은 무조건 이론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실습은 아마 이제 대면 수업이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보통은 뭐 이론 몇 시간 실습 1시간 뭐 요런 뭐 이론이랑 실습이랑 합쳐서 이렇게 3시간을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앞쪽에서는 이론을 다 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총 15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앞쪽 주수에서는 이론을 하고 뒤쪽 주수에서는 실습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천천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강의 교재 자체는 사실은 그 동물보건사가 배우는 공중보건학 학문은 이렇게 제대로 체계가 잡힌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내용 자체가 수의사들이 배우는 이제 수의공중보건학에서 이제 내용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교재는 그 수의학과 10개 전국에 있는 10개 수의학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쓴 공중보건학 교재가 이제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의 역학 및 인수 공통 전염병 그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강의 교재에 제가 주교재로 올려놓긴 했지만 주로 핸드아웃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교재를 사야 되거나 그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평가 자체는 지금 뭐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4, 5주 정도는 일단은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이제 실습 일정 같은 것들은 이제 미정이지만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번 이상 출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석을 하게 되면은 학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출결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의 공중보건학의 범위, 제가 자꾸 수의 공중보건학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배우는 공중보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사들이 배우는 수의공중보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보건사들이 배우는 어떤 공중보건학의 학문 자체는 범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수의를 붙이게 되는데,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실제로 수의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공중보건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역학, 인수공통 전염병학, 환경위생학, 위생화학, 다양하게 굉장히 넓은 범위로 배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이 제 전공이 이제 공중보건학이지만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에 보면 뭐 독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저는 이제 식품위생 쪽을 많이 했어요. 식품위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역학이라 그래서 뭐 질병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 그 다음에 통계는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질병이 어떤 식으로 많이 좀 발전이 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따지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가 막 이제 퍼지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퍼졌지만, 그 코로나 19의 어떤 그 질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될지, 그다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중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중보건학의 범위에서 좀 거시적으로 이제 좀 그 연구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다양한 범위에서 공중보건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수의 공중보건학이에요. 수의학에서 배우는 공중보건학이 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뭐 범위가 막 넓게 있다고 봤지만 결국은 이 네 개로 이제 대부분 수렴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의 역학 및 인수공통 전염병학.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학이라는 건 질병이 어떤 식으로 퍼질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인수공통 전염병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병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로는 뭐 광견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우병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그런 뭐 질병부터 해서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고, 식품위생학은 말 그대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뭐 김밥 먹고 사람이 죽고, 뭐 식중독에 걸리고, 뭐 계란이 오염돼 가지고 뭐 살모넬라 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식품위생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의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동물보건사이기 때문에 식품이라는 게 동물이 들어가는 식품이 있고 동물이 들어가지 않는 식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이 들어가는 식품이라면은 이제 뭐 그냥 고기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뭐 채소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공식품 뭐 과자, 라면 이런 것들은 딱히 이제 동물 같은 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축산식품이냐 아니냐의 영구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수의 쪽, 그 다음에 뭐 동물보건사 쪽도 마찬가지고, 공중보건학을 이제 식품위생학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축산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축산물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그걸 보시면 다 치킨, 뭐 햄, 닭고기, 치킨, 닭고기 똑같은 거죠. 이것도 햄이네. 이거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대부분 이제 축산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학은, 사실 환경위생학은 수의공중보건학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동물공중보건학에서 범위는 가장 좁다고 보시면 돼요. 책 두께는 세 개가 다 비슷하지만 환경위생학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중금속 중독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넓은 범위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동물 쪽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수의과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깊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아마 안 배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진도 나가는 거 봐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요 부분도 강의를 하겠지만, 대부분은 요 수의 역학 및 인수공동 전염병학 요 부분이랑 식품위생학
파트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수 공통 전염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건사가 동물 보건사가 되면은 아마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수공통 전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아마 요 위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의 계획인데 이제 세 파트예요. 수의 인수공통 전염병학, 식품위생학, 환경위생학 이런 식으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한 게 요거죠. 그래서 역학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뒤로 뺐고요. 환경위생학도 지금에서는 안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일단은 수의 공중보건학 개론을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세균성 인수공통 전염병,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전염병, 그 다음에 뭐 리케치아니, 진균이라는 거 이제 곰팡이에요. 곰팡이니, 그 다음 프리온이라 그래가지고 단백질인데 막 전염이 되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잘 되면은 식품위생학으로 넘어가서 식품위생학의 식중독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해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 같은 거 사면 음식 같은 거 사면 뭐 해습에서 가공된 제품입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위생학은 할지도 안 할지도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트는 공중보건학 개론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어떤 학문인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공중의 보건을 위한 학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공중의 보건을 위한 학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중이라는 게 뭐죠? 한두 명의 건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 집단, 그러니까 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공중보건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뭐 질병에 걸리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뭐 손을 씻는다든지 백신을 맞으세요. 이런 것들은 집단의 건강이랑 크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중보건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사람의 의학 쪽에서 그러니까 인이라고 부르죠. 인의 쪽에서 부르는 말하는 이제 공중보건학은 말 그대로 그냥 집단의 건강이라고 보면 되지만 수의 쪽이나 우리처럼 이제 동물이 연계된 쪽에서는 어떨까요? 그때 같은 경우는 동물이 조금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 연관이 됐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의 아니면은 동물 공중 보건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질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까지 영향을 줬을 때 그것이 이제 특히 사람 중에서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특히 군중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중보건학이라고 수의공중보건학 아니면 동물공중보건학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 개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 말이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건강을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져온 내용인데, 위생학이라는 개념은 왜 나오냐면, 보건이란 말이랑 위생이란 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 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공중위생이란 말이랑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념이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중보건, 공중위생, 최근에는 예방의학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뭐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방의학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예방의학이나 공중보건이나 보시면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갖다가 예방의학은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그러고 공중보건은 이제 퍼블릭 헬스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영어든 한글이든 말이 다른 거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대상이 인구입니다. 인구, population. 그래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의학이든 공중보건이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다만 최근에는 공중보건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방의학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써요. 네,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뭐 예방의학의 개념 및 역할 의학이라는 게 뭐 기초의학이 있고 이제 임상의학이 있죠. 그래서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내과니 외과니 뭐 방사선과니 사람을 치료하는 거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의학이라는 것은 뭐 해부, 생리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겠죠. 그 중에서 예방의학도 기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제가 아까 공중보건학의 범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범위 자체는 되게 넓어요. 그리고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아까 기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임상적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자보건, 성인보건, 가족계획, 보건간호학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임상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환경 쪽도 이 공중보건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공해나 산업위생 같은 것까지 넓은 범위에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뭐 환경, 식품, 뭐 국민영양, 역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전염병 쪽. 저희 쪽이 제일 중요한 건 전염병 쪽이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 공중 보건학이라는 게 정의된 것이 이제 적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개념 자체를 수의 공중 보건학으로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수의 공중 보건학이라는 것은 공중 보건에 기여하는 수의학의 한 과목이며 인류의 생명 및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생과학적 요인을 제거하여 인류의 생명을 연장케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술 및 학문 책마다 다 이렇게 자기들 정의를 되게 복잡하게 써놓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근데 제일 기억해야 될 거는 인류, 집단, 인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공중보건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증진시켜서 결국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보통 옛날에는 이제 건강이라고 했으면 육체적인 건강만 얘기했지만 요새는 이제 정신적인 건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 요거는 제가 그 교과서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녕한 상태가 돼야지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제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건강하다 볼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참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가 지금 수의 공중보건학, 뭐 동물 공중보건학 이야기하면서 공중보건학에 뭐뭐 포함 됐죠? 동물도 포함하고 사람도 포함하고 그리고 식품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포함하고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뭐 수의라든지 동물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동물이든 환경이든 어떤 많은 요소들이 인구 집단 그러니까 그 뭐죠? 단순히 뭐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사람의 집단의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이 이제 수의 공중보건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하나로 합쳐서 수의 공중보건학을 이제 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새 나온 개념이 뭐냐면 원헬스라는 게 나왔어요. 원헬스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원이 뭐죠? 하나죠? 헬스가 건강이죠? 하나의 건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동물의 건강, 사람의 건강, 그 다음 환경의 건강을 다 따로 떼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다 하나인 것 같다라고 깨달아서 나온 개념이 원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헬스의 카테고리 안에 보시면 동물, 사람, 환경이 다 교집합으로 만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원 안에 사람의 건강, 그 다음에 그 환경의 건강,
그 다음에 동물의 건강이 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헬스라는 건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인데, 사실 이게 맞는 것이 최근에 그 질병들이 많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유래됐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래된 곳이 박쥐에서 유래됐다 그러죠.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메르스는 낙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엔 동물의 건강이 사람의 건강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건강이랑 사람의 건강이랑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새 환경 같은 부분은 어떻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호흡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따로 떨어져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말이죠. 그게 이제 원 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의학, 수의학, 환경보건학의 다학제적 협력 전략으로서 19세기 인수공통 감염병을 중심으로 의학과 수의학 사이의 경계가 없음을 강조한 개념에서 출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조류독감 이런 거 전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감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어떤 전염병을 막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또 신변종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기고, 특히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는 이 얘기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물에 있는 항생제 내성이 사람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동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동물 몸 안에서 항생제 내성을 막 무럭무럭 키워요. 그러다 그게 사람한테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항생제 내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식품안전 이런 것들이 전부 공중보건학적인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원헬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 하면서 이제 원헬스 개념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중보건학을 배우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공중보건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 특히 집단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했지만, 요새 개념은 결국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환경이든 다 하나로 보고 이 세계가 다 건강해야 된다. 다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의 역사,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그냥 교과서에서 이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옛날에 그리스 시대나 이런 때부터, 의술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세에는 이제 그 장기설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 중세에 어떤 게 있었죠?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심하게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죽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 당시에는 이런 원인은 당연히 지금 코로나 원인이 뭐죠?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인 것처럼 당연히 어떤 질병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원인이 있을 텐데, 중세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불온한 공기의 변화가 유행을 초래한다. 그래서 어떤 분명히 원인체가 있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했던 거죠. 산업혁명이 이제 들어오고, 파스테르 많이 들어보셨죠? 루이스 파스테르, 미생물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의학이라든지 공중보건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한국은 그냥 이것저것 나와 있지만 사실 그냥 어떤 당시에는 어떤 세계의 흐름이나 추세에 따라가기 많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근대에 보시면은 우유, 그 다음에 가축병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제 시대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공중보건학이 이제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동물의 건강이라 그러면 이제 수의사 쪽이죠.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병원 쪽이라든지 그때 동물병원 개념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 보시면 56년에 수의사법 공포되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수의과 대학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의 공중보건학에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유육위생학이에요. 참 이름도 어렵죠. 유가 우유예요. 육은 고기예요. 그래서 우유랑 고기의 위생 같은 거, 지금으로 치면 식품위생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 당시에는 뭐 강아지를 치료한다 이런 개념 자체는 당연히 없고, 일단은 이런 것들을 먹고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의학의 영역에서 그 동물에서 나온 우유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위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동물 쪽에 있다가, 그쵸? 동물 식품 이런 쪽에 있다가 지금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폭이 확대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뭐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향상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뭐 동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운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영역에서 이제 보시면은 공중보건학의 영역에서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요. 할 게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범위 자체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동물이나 수의 공중보건학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인수공동 전염병, 아까 사람이랑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전염병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식품위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물성 식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죠? 그래서 뭐 축산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유, 치즈, 이렇게 동물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식품 같은 것들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위생 관리하는 거, 살균하고 멸균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이랑 이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환경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중보건학의 영역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수공통 전염병과 식품위생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금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현황과 전망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하는 거, 진단하고 감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하는 거죠. 그리고 공중보건학 쪽은 치료보다는 예방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 치료를 했다. 그거는 이제 뭐냐 개별적인 임상의학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게 예방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그 공중보건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위생관리, 식중독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식육, 어패류 및 우유 및 축산식품, 제가 주로 축산식품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패류 쪽도 수의학이라든지 동물보건 쪽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패류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뭐 식중독, 기생충 및 원충성 질환, 그 다음에 항생제니 뭐 이런 것들 잔류된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축산식품 내에 있는 뭐 항생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곰팡이 독소 같은 거 잔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부패 변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주로 이제 실험동물 쪽, 요것도 이제 공중보건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 쪽, 수질, 대기,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수의 공중 보거나 금물 공중 보거나 관련 뭐 정부 조직 및 업무를 조금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쪽이랑 아무래도 연관성이 가장 넓어요. 가장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허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물보건사가 이제 되게 되면은 이 면허를 발급해 주는 곳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그래서 여기랑 이제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식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관리하는 것도 공중보건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랑도 관련이 많고요. 어패류도 하기 때문에 사실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공중보건학이라는 학문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랑도 연관이 많고, 환경부, 기타 뭐 다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건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동물 병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임상의학 쪽에서 일할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동물 보건사라는 말 그대로 이제 보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제 보건사에 대해서 어떤 뭐 면허 발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